자, 첫 번째는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박스 안에 재무 상태표 등식 보이시죠?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요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니까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마 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처음 보신 분들은 뭐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 이 뭔지. 자, 예전에는 얘를 갖다가 대차 대조표라고 불렀습니다. 대차 대조표. 자, 그래서 얘는 뭐 FP라고 부르고 얘는 BS라고 부르는데요. 뭐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부등식 관련된 사항들이 뭐냐 그러면 뭐 대차 대조표 BS 뭐 혹은 FP라고 부를게요. 그냥 BS라고 제가 통칭을 해서 부를게요. 이게 뭐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장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자산이라는 항목이 들어오게 되고요. 대변의 경우에는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사항들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의미하는 바 자체에서 이 자산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재산의 운용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 자산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 자산 항목에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변, 이쪽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변은 뭐냐 그러면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자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산이 필요한데 자산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와 관련된, 즉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 대변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자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인 자본, 즉 뭐예요? 빌려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주주로서 펀딩, 자금을 넣어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딱 차변은 뭐라고요? 재산의 운용 상태인 거고요. 이런 재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변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준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산의 총합과 부채와 자본을 합친 것은 뭐예요? 등가다,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등식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재 잠깐 이게 보시게 되면 1자산 보이시죠? 조금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등식, 이 등식은 다 기억을 하세요. 자, 자산 관련해서는 보시면 이 첫 번째 줄 보시면 자산은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품, 토지, 건물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줄 거 꼭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보유 중인 재화나 채권 등의 경제적 자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딱 줄을 꼭 확실히 기억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 이게 뭐예요? 사업 목적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기업의 사업 목적으로 뭐예요? 보유 중인 재화, 채권 등의 경제적 자원, 요게 뭐다? 자산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특히나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 자산 측면에 있어가지고 자산이 가져야 될 속성값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연결이 쭉 나오죠. 화폐액, 즉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문구가 있습니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화폐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되겠고요. 장부에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자산의 특징은 뭐예요? 거래를 통해서 뭐예요? 여기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이 가치. 실질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자원. 그죠?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치 창출의 목적이 가치 창출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런 간혹 가다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 처리하는 그 상각을 하거나 소멸하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세 가지 특징점들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이런 자산은 화폐액으로 책정 가능하고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고 거래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줄 긋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산은 요 장부상으로 우리 어떻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자산은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눕니다. 자산의 구분은 기점이 뭐라고요? 1년이고요. 1년 이내는 뭐예요?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1년 이내에 판매할 환금이 가능한 것들은 예,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1년을 초과하는 것들은 예,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봐서 비유동 자산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보면은 위쪽에 유동자산이 쭉 들어오고요. 유동자산 항목들 중에서 쭉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고 그 하단에 비유동자산의 내역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대표적으로 있냐 그러면 현금. 얘는 언제든지 뭐예요? 금액 자체잖아요. 그죠? 혹은 현금 등가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관련된 사항들. 황금성이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관련된 사항들. 재고자산은 왜 물건인데 왜 이렇게 뭐예요? 유동자산으로 들어가죠? 급하면 뭡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나 혹은 제공품이잖아요. 급하면 뭐예요? 예, 제가격이 못 받더라도 뭐예요? 갖다 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예, 재고자산은 어디예요? 예, 유동자산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기타 보시면 뭐 유가증권들.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들이 있는데 지분증권이 있을 거고요. 지분증권은 뭐예요? 예,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무증권. 얘는 채무증권 뭐예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기업 측면에서 어떤 주식이라든지 우리 자사의 주식이나 채권 말고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여차하면 뭐예요?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동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뭐 있냐 그러면 미수금 아직 못 받은 돈인데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금은 뭐예요? 나중에 줘도 될 건데 먼저 줘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황금성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선급금도 예, 유동자산, 즉 1년 이내에 어떤 그 황금이나 황금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유동자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이 뭐냐 그러면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이면 1년 이상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자를 했을 거다라는 가정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주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매한 것들. 그래서 제조업이다. 그럼 제조를 위해서 구입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팔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유동자산으로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영업 목적이긴 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 얘는 영업 목적 자산인데 실체가 있는 것. 무형자산은 영업 목적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영업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혹은 지적재산권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권리로 인정을 받지만 뭐예요? 실체는 없는 것들. 자, 그게 무형자산과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별도로 이거 보시면 이게 우리 교재는 영업권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얘는 조금 이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죠? 얘는 지적재산권도 포함되어 있고 요런 것들이 일단은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